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7번째 경기입니다. 해설의 백성우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회 정말 치열합니다. 꼭 이 대회가 아니더라도 역대 연승전 사상 단 한 번도 연승이 나오지 않은 적이 있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GG옥션에서도 그랬고 어떤 위원회에서도 연승자가 꼭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연승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연승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또 하나의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오유진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만납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선수 명단 확인해 보시죠. 합천군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5명 단체 서바이벌 연승 대항전 방식이고요. 우승 상금은 2천만 원입니다. 네,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상향됐습니다. 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역대 우승자들로 구성이 된 영재팀 현유빈, 문민종, 박현수, 박종훈, 설현준 선수고요. 여자 정상팀은 조혜연, 조승아, 김채영, 오유진, 최정 선수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오유진 선수가 연승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박종훈 선수입니다. 오유진 선수야 뭐 워낙 잘 알려진 선수이고요. 박종훈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박종훈 선수는 뭐 전투형이냐, 실기형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자유자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투를 하면 같이 전투하고 실리로 가면 같이 실리로 가는 어떻게 보면 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연승자가 탄생을 할까요? 오유진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7번째 경기 오유진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오유진 일단 2016년에 세계대회죠. 국룡산 병성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여자 국수전에 준우승을 거뒀는데 뭐 사실 2016년도에 여자 국수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승한 경력이 없었던 이유는 워낙 최정이라는 막강한 선수가 계속 힘들었기 때문에 네, 박종훈 제4회 하천석 국수배 우승자고요. 작년에는 바둑TV배 4강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네, 박종훈 선수는 날이 갈수록 성적을 굉장히 내고 있는 사이거든요. 특히 저 바둑TV 4강에 진출한 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것이 전체 기전이거든요. 전체 기전인데 32강전에 나연을 이기고 16강전에 변산일 선수를 이기고 4강전에 신민준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4강에서 박정환 선수한테 패했는데 그 박정환 선수가 신진선 선수를 이기고 우승한 대회예요. 당시 랭킹 8위, 6위, 4위 모두 승리를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돌풍의 주인공이었죠. 박정환 선수는 또 중국에 한 6개월씩 2번이나 이게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항저우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인연을 맺게 해준 사람이 당시에 바둑 이 국가대표 그때 코치였던 이영구 구단이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또 공교롭게도 이영구 구단이 그 회양되죠. 오정아 선수. 오정아 선수를 당시에 이 대회에서 박정수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스승의 부인을 이기느냐, 사모님을 이기느냐 뭐 얘기를 했더니 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승부는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선수 아주 침착한 기풍이고 또 성격도 차분합니다. 또 박정훈 선수는 그 박영훈 구단과 인척간이 있죠. 박영훈 구단이 사촌 형이 됩니다. 보면 모습도 좀 닮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한 것도 닮았습니다.
박영 구단도 굉장히 착한데 네. 박정원 구단도 이해 못지않게 착합니다. 이제 바둑 실력만 형 따라서 좀 더 올라가면은 아주 금상첨화인데요. 이에 맞서고 있는 오유진 선수. 뭐 한국 바둑계의 3인방 중에 한 명이죠. 최장 선수가 독보적인 1인자라고 한다면은 오유진 선수는 독보적인 2인자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김치영 선수에게 김치영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워낙 좋은 관계로 해서 오유진 선수하고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바꿈을 했지만 그 차이가 격차가 뭐 8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한두 판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또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는 지금 당장은 3위이지만 곧 2위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젊은 기사들은 화전만 나오면은 거의 3-3 들어가는 것은 이젠 놀랍지도 않죠. 너무 당연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다화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3-3이 여러 번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모양에서 보통 이제 또 들어가도 됩니다. 3-3으로.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걸치네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냥 3-3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받으면 제일 보통이고 협공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냥 받으면 제일 보통입니다. 받으면은 최근에는 걸쳤을 때 꼭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안 받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협공을 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협공 가거나 하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 받고 또 한 번 3-3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3-3에 들어가는 것은 요즘은 놀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차분하게 뒀고요. 받으면은 100도 이쪽으로 지키면 제일 보통입니다. 아니면은 요즘만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은 이쪽으로 밀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런 모양을 해놓으면 여기가 제일 먼저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는데, 근데 요즘 추세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여기서는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 또 내려가는 수도 있고 내려가고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올 때 이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단도 치면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또 이수보다는 이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은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바둑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처럼 3-3 들어가는 것은 네. 묻지마 3-3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수는 뭐 더 이상 해설 불가합니다. 이렇게. 요새는 정말 3-3판인데 악수 없다라는 말을 그런가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저수가 사실은 AI가 발견한 수인데 네. 저수를 원래 제일 먼저 쓴 기사가 누구냐면 조치웅 구단이에요. 조치웅 구단이 예전에 그 닭개미야, 네. 우주라고 하는 닭개미야 구단과 바둑을 둘 때 양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네. 공격을 당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릴 여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벌리고 싶은데 벌릴 여유가 없어요. 또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충구단이 예전에 3-3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으면은 늘고 놓으면은 나오고 놓으면은 나오고 놓으면은 이걸 선두를 살아놓고서 여기 폭파하는 그런 네. 바둑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본 바둑계에서 그 관전기를 보면은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그렇게 둬서 조충구단이 이겼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바둑을 이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식 3-3 들어가고 저런 행동을 해서까지 이겨야겠느냐. 너무 비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조치훈 구단이 한 2번 정도 사다 그다음부터 안 들어갔어요. 이제요. 어차피 안 들어가도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들어갔겠죠. 그만큼 3-3 들어가는 수가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저렇게 3-3 들어가잖아요. 초반에요. 그러면 도장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이 스승이 네. 너는 재주가 없으므로 고향으로 내려가라 해서 파문시켰어요. 거의. 네. 근데 최근에는 네. 뭐 3-3 들어가는 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뭐 그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예전에 사실 이 3-3을 초반에 들어가는 걸 금기시했던 이유는 얻을 수 있는 실리보다 두터움의 점수를 더 줬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 이론이 또 바뀌었죠?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이 모양에서 제가 잠깐만 얘기해 드린다면 지금 이 빠진 수로 젖히고 나올 때 이걸 두고 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 예전에는 이걸 꼭 젖히고 이었어요. 다 했죠. 네, 이걸 꼭 젖히고 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AI가 얘기한 수는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안 하고 네. 여기서 여기를 한 번 더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면은 이제는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갈라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쳐도. 근데 예전에는 이거 미는 것이 항상 악수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라 하냐면 이 손은 2번만 끼고 2번 이상 긴 돌은 막지를 말아하는 격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번만 끼는 건데 이때 이게 2번 끼는 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여기를 빠지고요. 막을 때 여기를 막는 수가 선수가 돼요. 손을 빼면은 젖히고 나서 받을 때 젖히고 받을 때 이 취중가는 수로서 이게 죽어버립니다. 패도 아니고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다고 나와 있는데 AI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밀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막아버리면은 이제는 막아도 선수 이런 식으로 지켜둬가지고 네. 이게 선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이 수를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한 번 들어간 수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젖히고 왜 늘지를 않느냐 하는데 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건 100에 좋다는 결론입니다. 네. 지금 100이 원래는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를 붙이거나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쪽을 안 두고 여기를 들어갔으므로 네. 이제는 100의 입장,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는 건 당연한 수입니다. 물론 이 수는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네.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그렇죠. 실전에서는 한 칸 늦췄는데요. 네. 박정원 구단. 네. 사실은 박정원 구단이 아니죠. 박정원 선수. 네. 박정원 선수가 지금 4단입니다. 박정원 선수가 제4기에서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5기 대회 때 설현준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현준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하고 있고 설현준 선수가 성적도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자극받아서인지 박정원 선수가 사실은 중국에 이제 가서 한 6개월씩, 3개월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번에 거쳐서 중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러 가서인지 그 공부하고 나서 그 나중에 그 이후부터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국 리그 지금 이 대회를 추진한 것이죠. 네, 합천팀, 네, 바둑리그 선수를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조한성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때 조한성 구단을 이긴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올해 7월 달에 이미 6월 7월 달에 이미 나연, 신민준, 변상희를 다 이기고 박정원 선수한테 졌지만 어쨌든 바둑TV 4강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선수가 지금 랭킹이 91입니다. 근데 뭐 체감 랭킹은 지금 한 40위권이라고 봐도 지장이 없어요. 네. 사실 랭킹만 본다면 뭐 변상일, 신민준, 나현 이 선수 중에 한 명만 꺾어도 이슈가 될 만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모두 다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2위, 4위, 6위, 8위, 2, 4, 6, 8을 다 뒀으니까. 네. 거기서 4위, 6위, 8위한테는 이기고 네. 2위 박정환 선수한테만 졌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호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이겼으면은 혹시도 모르는 것이죠. 네. 이것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죠.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잡는 수가 한 가지가 있고 네. 잡고 찌를 때, 이을 때 이렇게 느는 수가 한 가지가 있고 이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옛날에는 보통 이제 여기서 이걸 나옵니다. 그럼 끊으면은 그때 이걸 잡습니다. 네, 그래서 치면은 여기 뭐 여기서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변을 잡지 않고 이쪽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축이 좋다 이겁니다. 네, 축이 좋을 때는 지금처럼 싸우는 것도 있어요. 현재 오효진 선수는 116위이고 박정호 선수는 91입니다. 하지만 체감하는 걸로는 오효진 선수는 여자 바둑계의 부동의 2인자였습니다.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도 해봤고 사실 큰 무대 경험은 오효진 선수가 더 많긴 하죠. 그렇죠.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승한 경력이나 뭐 네임밸류로는 오효진 선수가 앞서 있지만 박정원 선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요번에 그 영재팀의 슬로건은 무엇이냐면은 최정 선수가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선수들은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아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빚을 갚아주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진일퇴함으로써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현재 여자 정상팀은 오효진, 최정, 영재팀에는 박종훈, 설현준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23인가 그럴 거야 아마요. 근데 뭐 최정 선수가 19위, 랭킹 면으로는 최정 선수가 앞서 있지만
이 바둑 리그에 선발될 때는 최정수 선수보다 위에서 선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정수 선수는 40명으로 뽑혔었고 그 당시에 네. 설현준 선수는 30명으로 뽑혔습니다. 네, 30명에서도 좋은 성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설현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최정 누나한테 한번 제대로 맛을 보여주겠다 얘기하는데 박정훈 선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자팀은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면은 내가 한번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자팀에서는 작년엔 4명씩 남았는데도 뭐 정혜 누나가 이겼는데 뭐 이번에는 오효진 선수 네. 내가 다 한 명만 더 이기면은 우리가 우승은 무난하고 내가 설사 진다 하더라도 정혜 누나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지만 정혜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 다 하겠지만 양쪽 다 동상이몽입니다. 정말 뭐 예상하기 힘든 결과인데요. 네. 자, 박종훈 선수의 시선이 하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효진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네. 무슨 대회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안동에서 벌어진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그 대회에 상당히 높은 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전체 기전이었었는데. 네. 지금 행마를 두고 고민을 하나요? 네. 이제 그냥 둔다고 한다면은 뭐 이쪽을 붙여놓고 나올 때 이렇게 뛰어나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주 짜게 둔다고 한다면 이걸 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단수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맛이 좀 기분 나쁜 데가 있어요. 이런 데 붙이는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붙이는 수나 또 이쪽에 붙이는 수나 이런 데 붙이는 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 위기식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수상응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것은 상대가 움직일 동,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응수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차분하게 두면 상대는 이렇게 벌려두겠죠. 이건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고압적으로 이렇게 씌워가는 것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 네, 근데 차분하게 역시 이쪽 끊어먹는 것이 아프다 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네. 이런 씌워가는 거 이런 거는 아주 호쾌한 수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시원하다. 제 바둑 아주 쌈박하게 두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좀 실력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쪽에 보면 쟤는 바둑은 그렇다고 두는데 실속이 없어. 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끊어먹으면은 뭔가 큰 이슈는 안 보이는데 얘는 실속이 있게 둔다. 그러니까 쉽게 안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한 점 잡는 수는 멋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100은 여기에 한 칸 정도 지키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정도 지키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뛰어나오고. 그래서 이쪽 모양을 훗날 도모하는 겁니다. 이렇게 둬도 또 나중에 손을 빼게 되면 이런 데 언저리 하나 딱 두게 되면요. 이 모양이 아주 괴롭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면 대책이 없죠. 이렇게 쳐들어가면. 그리고 또 여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주위가 좀 단단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단단해지면은 나중에 이런 데 하나 들어오면은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 네. 좀 우리가 받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찐득찐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는 찐득찐득하다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이 바둑 둘 때는 찐득찐득하다 하면은 그 말은 그 나쁜 말은 아닙니다. 참 바둑 정말 찐득찐득하다 하는 건 아주 쟤한테 한 바둑 한번 이기려면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은 없지만 아마 제3자들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얘기하면은 네. 박종원 선수가 좀 더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오유진 선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오유진 선수는 확실히 지켜뒀고 박종훈 선수 다시 좌변으로 갔는데요. 박종훈 선수 차분하게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뭐 100은 지키겠죠. 이쪽으로 지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네.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여기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수가 어떨까요? 하고 얘기하는 자체가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들어갔나 보다. 이런 것이죠, 그냥요. 한 판에 한 번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여기 붙일 때가 좀 아픕니다. 젖혀야 되는데 또 여기를 붙입니다.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칩니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늘게 되면은 너무 눌렸죠. 네. 그리고 훗날 또 이수가 또 선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런 데 오는 것이 아주 기분 나빠요. 손 빼면은 이걸 툭 따내면은 이 모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두는 당연한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일감으로 보이는 수는 뭐 이수입니다. 이수는 지금 장면은 뭐 AI가 아니어도 여기 오는 건 좋은 수 같이 보입니다. 지금 둘 수 있는 것은 좌상기 쪽 한 수와 그다음에 우하기 쪽, 게 이제 이 한 점을 좀 괴롭히는 수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지키면 또 무난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두느냐 이것은 아직 이제 미지수죠. 박종훈 선수 여러 곳을 좀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장상 연승대항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합천은 하찬스 국수를 배출한 고장으로서 그간 이러한 유명 인사를 스토리텔링한 영재 바둑 대회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좀 더 다양한 대회를 고민하다가 이벤트로 여자 정상들과 영재 간의 대항전을 기획했는데 영재 바둑의 취지를 살리고 여자 바둑의 기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대회가 한국 바둑의 미래를 이끌어갈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최하여 국내 바둑의 발전과 대중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바둑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합천군의 문준희 군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작년에 이 대회도 새로 신설이 됐고 또 합천과 바둑계의 인연이 더 깊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준희 군수께서 군수님이 되시고 나서 합천팀이 수련 합천팀의 바둑 리그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 바로 2대를 또 신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천은 이 군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군민 양쪽이 다 합쳐가지고 정말 바둑에 대한 열정이 너무 대단하세요. 합천 바둑 협회장 되신 분들이 바둑을 또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바둑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군에서 예산이 좀 어려우면 자기 잡이라도 내가지고 또 어떤 대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회가 생기고 나면은 그 뒤에 아낌없는 지원을 또 아끼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로 보면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남 바둑계의 대가, 영남 바둑계에서 유일한 국수를 지낸 사람이 하찬석 구단이거든요. 네. 그 하찬석 구단을 기리는 대회로서 처음에 대회 때는 상당히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이벤트 대회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소소한 액수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대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나니까 그 대회가 배로 올라가고 배로 올라가서 그러다가 이제는 어엿하게 한국 리그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찬석 구단 하면은 지금 젊은 아마추어 팬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네. 1970년도 초반에 이제는 군 문제 때문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성적을 내기 시작해서 당시 최고급 타이틀이었던 이 동아일보 국수전, 중알바 왕위전, 국수왕의 타이틀 두 타이틀을 갖다가 모두 다 거머쥔 당시의 1인자였습니다. 2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안한 것은 조은영 구단이 다시 또 귀국을 했어요. 군대 때문에. 네. 그래서 조은영 구단을 만나가지고 계속 지기 시작했는데 조은영 구단이 만약에 한국을 안 왔다. 그럼 한국 바둑계 1인자는 하찬석 구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은영 구단이 좀 늦게 왔다. 그래도 역시 하찬석 구단이 1인자의 자리를 오랫동안 고생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조은영 구단이 너무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국지에 보면은 주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왜 나를 낳고 제갈공명을 낳느냐? 어?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데 네. 예전에 하찬석 구단이 좀 그랬었던 것이죠. 네. 뭐 아주 호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별명이 무딘 칼날의 명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가야산 합천 가야산 하도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대회 그분을 이제 기리는 마음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국민들도 그렇고 이 군에서도 그렇고 이 협회에서도 그렇고 이 대회를 좀 더 크게 하자 해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후원이 아니고 양쪽 같이 후원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래서 만약에 군에서 이번에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은 거기 협회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돈이 얼마가 드는데요. 그래서 그 돈의 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또 그 보답으로 합천이 배출한 대표적인 이 신진서 구단 같은 대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대회 처음 첫 대, 2대, 2회, 3회 대회 때 신진서 구단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1회 대회 때 신진서 구단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우승하고서 우승 소감을 얘기하는데 사실 합천이 저희 어머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얘기했었으면은 사람들이 신진서 구단을 더 많이 응원했을 텐데 그 전까지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다가 갑자기 우승하고 나서 신진서 구단이 이제는 합천이 저희 어머님이 고향입니다 했더니 합천 군수님께서 당시에는 이제는 하군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그럼 어머님 친구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모셔다가 그 친구 예전에 그 친구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남의 광장을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합천이 사실
고향은 부산이지만 합천은 내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어머님의 고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신민중 구단도 사실 이대가 낳은 스타인데요. 3년 동안 신진서 구단이 3번 다 계속 우승을 했는데 3번 다 준우승한 기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신민중 구단입니다. 합천 대회 하면 역시 딱 떠오르는 게 양신이죠. 그렇죠. 근데 신민중 구단의 어머니가 또 합천 옆에 고령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주 엎드리면 코 닿는 데예요. 거기 출신이에요 또. 그러니까 신진서 신민준이는 어쩌면 이 대회를 낼 때 많은 이 합천군에서 신진서 신민준 이 두 기사는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합천의 아들이다. 어쨌든 이 합천은 이러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런 좋은 대회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마 그 대회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막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에 만약에 돌이 하나 있었으면은 아마 백은 이쪽을 막으려고 또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막으려고. 근데 이쪽에 돌이 없는 관계라서 네, 이쪽을 막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지금 여기를 붙이면은 아마 이를 막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서 싸울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미리 젖혀서 왔습니다. 뭐 여기까지 돼가지고는 지금 이 모양은 서로가 뭐 50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승부 예측은 한 2%라도 네, 흑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지금 이 2% 정도 손 들어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굳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0.2집 정도, 0.2집 정도 흑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네, 반집도 아니고요. 두 대국자는 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이런 네. 정도는 뭐 전혀 느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뭐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렇죠. 자, 이제는 손을 돌릴 텐데 네.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은 그래도 이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상당히 큰 곳이에요. 여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쪽 와서 나올 때 이렇게 젖히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늘어버리게 되면은 네. 여기에 안정을 취한 동시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아주 괴롭거든요. 사활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이 정도 해놓고 더 이상 손 빼고 또 다음에 이걸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둡니다. 여기는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막으면은 항상 이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봉쇄에 당하게 되면은 여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식으로 와서 놓을 때 이걸 봉쇄당하게 되면은 손 뺄 수가 없어요. 손 빼면 또 이 붙인 솔 또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온다 하더라도 막고 단도치면 이어가지고 두 집이 안 나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는 것은 좀 좁은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고 좀 하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짭짤한 곳입니다. 네. 또 집도 한 6, 7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 집을 쫓아가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나오고 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네. 이 두 점을 이제는 여기 공격하는 수단이 있고 여차하면 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씌워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림의 미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보기보단 가치가 큰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우보천리다 하는 말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보라는 것은 이제 황소의 걸음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느릿느릿하게 걸어가는 것이 천리를 갈 수 있지
빨리 가면은 오래 지쳐가지고 네, 오래 못 간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두 기사는 박정훈 구단은 전투 지향적인 바둑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방의 전투로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둑은 뭐 오유진 누나가 차분하게 두기 때문에 네. 본인도 누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있겠죠. 네. 또 두 선수 모두 좀 손이 빠른 편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느긋하게 관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그 수려한 합천팀 그 선수로 있을 때도 네. 박종훈 선수는 오히려 장고 바둑에서 성적을 좀 냈어요. 네. 근데 삭기 바둑에서 성적을 좀 덜 낸 편이거든요. 네. 그래도 뭐 네. 5장으로 뽑혀가지고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번 뽑힐지 안 뽑힐지는 이 한 판이 또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수려한 합천팀의 또 감독이 고건태 감독이거든요. 네. 아마 고건태 감독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 대회를 제가 주시해서 볼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성적 내는 기사를 제가 뽑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누굴 뽑을지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고건태 감독 마음대로죠. 그래서 이 KB리그가 개막하기 전에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게 또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유진 선수는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네. 하변이 아니라면 좀 견줄 만한 자리가 있을까요? 여기가 아니라면 이쪽을 붙여가야죠. 네. 이쪽을 붙여가야죠. 너 때 이렇게 젖혀가야죠.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물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올라가거나 잊고 나서 나올 때 여기를 이렇게 늘어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밀고 나올 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 오면은 이 급소를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급소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장면은 딱히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근데 거길 씌워갔네요. 재밌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유진 선수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네. 돌이 중앙으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오유진 선수도 어저께 바둑을 이겼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 바둑 이긴 것도 대단했어요. 네. 박현 선수가 작년에 여류 기사 3명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저께 바둑은 상당히 오유진 선수도 긴장을 하고 뒀어요. 근데 오늘은 네, 이미 내가 할 도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혹시 만에 하나 여기서 진다 하더라도 네, 언니가 나보고 뭐라고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작년에는 최정 선수가 4번을 이겼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는 2명만 남긴다 하더라도 뭐라고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바둑을 조금 더 호쾌하게 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수는 기분은 참 좋은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붙여서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여 싸우면은 젖히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치받아도 이렇게 늘어두게 되면은 네, 요거는 좀 답답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보류하고 뛰어나온다? 이것을 하나 끊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싸움도 벌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안정을 취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일단 하나 접수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것도 있겠어요. 단도 치고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꽤 씌워간다고 한다면은 그때 붙여 나와서 젖히면은 늘어두고, 이제 늘면은 이렇게 치받고, 네,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은 백도 기세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한번 일전을 불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 나서 늘 때 뭐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간다면은 네, 서로 어려움 받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치받으면은
이쪽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흑도 이렇게 막아두고 나서요. 막아두고 나서 단수 칠 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늘어둔다 하더라도 이쪽은 큽니다. 하지만 이거 막는 과치가 선수가 돼서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가서 일로 끊어간다면은 뭐 이것은 흙이 충분히 줄 수 있는 바둑이겠죠. 또 하반이 워낙 얻은 게 있어가지고 이 집은 집으로 보면은 10집, 16, 20, 이 모양이 한 25집 정도 이걸 먹어서 잡아서 25집이고 전체 집은 몇 집이냐면은 10집, 20집, 한 40집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전체 집은요. 40집이지만 지금 흙은 벌어놓은 곳이 여기도 거의 뭐 다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한 30집은 되겠고 이 모양도 한 20집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면은 네, 흙으로서는 아마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제 일감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백은 아마 이렇게 붙일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젖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호구 쳐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구 쳐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늘어둔다고 한다면은 나오고 나서 올 때 이걸 젖히고 이것을 올 때 이걸 젖혀버립니다. 단두 치면은 이걸 단두 치고 패로 딸 때 이걸 단두 칩니다. 이어야 되는데 이때 이걸 이렇게 따냅니다. 다시가 이거 따내버려요. 그럼 여기 패감이 없으면요 결국에 가서는 백이 단두를 치고 놓고 이렇게 따는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이 되면은 이것은 백이 좀 재밌는 모양이 되겠죠. 뭐 흙으로서는 지금 요 한 점만 안 죽는다면은 여기도 좀 약간 좀 미숙한 모습이 되고 네, 이 하변도 좀 그렇죠. 하변은 여차하면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한 점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찬성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로 나오는 것은. 보통 모자는 날짜를 벗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것도 지금 이수가 워낙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둘려면은 지금 여기를 붙이든가 아니면 여기는 이게 아니고 뭐 좀 솔직하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좀 적극적인 수법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또 이쪽으로 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나올 때 오고 여기를 오게 되면은 이걸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은 백도 아마 이쪽으로 칠 겁니다. 그래서 딸 때 여기를 잇고 나올 때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나올 때 그때 여기를 이제 빠져나옵니다. 여기를 끊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끊을 것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잡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수는 거의 선수입니다. 손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두고 나서 막을 때 이걸 젖히게 되면은 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밀고 나가면은 이걸 막지를 못해요. 막았다가는 끊고 나올 때는 나오고 올 때 젖히고 늘 때 이렇게 씌우면은 이건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 요 두 점은 무조건 죽어요. 요 두 점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모양에서 막지를 못해서 만약에 한 칸을 뛴다면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여길 둬야 되는데 이러면은 지금 이 모양은 원래 여기가 급소입니다. 2의 1이 급소입니다. 여기를 두면은 막으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이건 죽어버립니다. 수상전에서 흙이 죽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때는 치중을 가놓고 막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것도 수상전으로 백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술기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박종훈 선수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붙이느냐, 네. 나오느냐, 아니면 붙자 가느냐, 뭐 요 셋 중에 하나 정도 같이 보이는데 제 일감은 붙이고 나오고 싶습니다. 붙이는 수가 가장 강수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오래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AI 같으면 어떻게 둘래 했더니 AI도 여기 붙인다 그러네요. 붙이면은 여기를 안 건드리고 100이 여기 둔다고 그러네요. 여기를. 네. 그러면은 여기를 둔다. 놓고 단수 치고 나올 때 이걸 잡는다.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놓고 맞게 되면은 들고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둔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를 한 칸 띈다고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흙도 크긴 크지만 네. 백도 지금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쪽을 제압을 한다면은 이건 백도 무시 못하겠는, 백도 무시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이 모양은 지금 아직 3-3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종훈 선수가 결정을 했는데요. 네, 그냥 오늘 수를 택했네요. 붙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 일감에 보이는 거는 그 붙이는 수가 전 보이거든요. 네. 네, 저는 뭐 붙이는 것이 제 일감 같이 보이는데 뭐 이걸 둔 이상 젖혀야겠죠. 끊으면은 뭐 빠지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를 늘고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두면 대충 살아는 있습니다. 여기를 오면은 이걸로 살았고요. 만약에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끼우고 나올 때 여기를 둬가지고 요거를 인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요건 살았죠. 네. 물론 여기 양단도 치고 따내는 수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둬도 살았죠. 네. 느낌상으로는 좀 발무신통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젖히는 건 기세같이 보이는데 나오면은 느는 데까지도 알겠습니다. 이거를 두면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시 가르고 나오나요? 네, 이렇게 가르고 나오는 것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제는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고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가려고 나와든지 이것도 어려운 장면이지만 일단 가려고 나온다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 붙이는 수가 일단은 딱 제격이죠. 네, 젖힐 때 네, 이렇게 호구 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돌돌이 씩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수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이으면은 이제는 이걸 잡습니다. 막으면은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는 이유는 이 돌돌이 씩씩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돌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워낙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돌로 만약에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왔죠. 물론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 좀 더 우아하게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는 째고 나온 수가 안 된다 이거죠. 짤 때. 막으면 끊어서 그만이고 나오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은 이제 뚫리는 모습이죠. 네. 웬만해선 이 돌은 공격을 안 당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AI는 지금 흑쪽으로 조금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네. 아마 두 기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지금 흑이 좀 답답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날일자 행마를 했을 때 부채낸 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다시 박종훈 선수가 네, 손이 안 나가고 있죠. 고민에 빠졌어요. 네. 두 기사 모두 네.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자, 하변이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립니다. (2020)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7번째 경기 오유진 선수와 박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네요. 예. 지금 수순이 여기를 붙여간 장면이죠. 네. 네, 붙이니까 건너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젖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끊었어요. 그때 여기를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밀고 그때 여기를 호진 장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으로서 하반의 돈은 살았다 이겁니다. 네. 이제는 흑이 입장에서는 네,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밀어가지고 뭐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두자니 나를 짜 건너붙이는 수가 너무 눈에 보이죠. 나오고 놓고 단두칩니다. 그러면은 단두치고 따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물론 이 한 점을 제압함으로써 여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데까지 맞고 이런 모양이 되고 나서 이쪽을 건너붙여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일단 기세는 이쪽을 끊어 싸워야 되는데 이쪽으로 두게 뛰는 것은 안 되네요. 이거 뛰는 것은 지금 이거 두고 나서 올 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거 째고 나오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요걸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뛰어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뛰어나오게 되면은 이게 안 잡히는 날이면은 이곳은 흙이 좀 실패같이 보입니다. 요 집이 짭짤하기 때문에. 네. 나가는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네. 여기 뛰어나오는 것이나 지금 이렇게 붙여 나오는 것도 좀 기분 좋아요. 이렇게 붙여 나오는 것도. 나올 때 젖혀 나오는 것도 기분 좋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항상 이게 젖히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수그려야 되거든요.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인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은 젖히는 것은 안 둬요. 왜냐하면 이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나를 짜로 나가게 되면은 이것은 젖힐 수가 있습니다. 왜 젖힐 수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돌 때 건너붙여 버리면은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와서 잡을 때 이게 죽으면은
뭐 흙도 둘 수도 있겠지만 백이 좀 일단 기분이 좋은 모습이에요. 여기 끊어도 늘고 둘 때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은 네. 결국은 이쪽으로 넣는 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백이 떵떵거리고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 이거 잡으러 가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늘게 되면 더 이상의 수는 없거든요. 이걸 잡는 수를 보지 않으면은 지금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흙이 실패한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은 이 모양이 100% 다 집은 아니에요. 아직까지요. 네. 이런데 돌이 하나 오게 되면은 이런데 등등이 이제 오는 수가 있거든요. 아직도 맛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장은 들어가서 하는 수는 없는데 네. 이런데 하나 오게 되면은 피곤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받아주는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물론 이제 여기다 어디 두겠죠. 근데 여기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면은 젖히면은 이렇게 늘어가서 끊는 수와 삼삼가면 삽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안 두고 만약에 후퇴를 하면은 늘어놓고 나서도 훗날 껴붙인 수가 또 남아요. 자꾸 이렇게 집착되면 피곤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박종훈 선수의 손이 쉽게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 모자로 나간 수, 이 수가 좀 더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붙여서 뭔가 끊는 것을 하는 것이 네. 좀 더 낫지 않았나. 지금 이 모양은 아직 결론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후에 더 좋은 수를 발견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조금은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AI는 종훈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붙여 나오는 수는 잘 안 될까요? 어딜 붙여 나오는 거? 아, 지금 여기 붙여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 수는 지금 이 수는요. 잘못해서 좀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이게 선수가 되는 날이면은 이게 선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모양이 된다면은 이것은 젖혀가지고 당장 네. 이거는 그냥 직결입니다. 그렇군요.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양은 물론 이제 이렇게 붙이고 이거 나올 때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우고 견뎌내겠다 하면 또 둘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한 방 맞으면은 너무 고달프죠. 여기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모양이 너무 움츠려드네요. 네. 여기 안 둘 수가 없는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수를 감행하려면은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을 네.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수가 없지 않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가능은 한데 이 다음에 좀 괴로움이 네. 네, 많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예전에 저희 젊을 때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고생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그런 데를 돼요. 네. 젊어서 고생은 늙으면 신경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때하고 이제 젊은 측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이제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요즘 한참 드라마 그런 게 있었죠. 꼰대 인턴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갑자기 꼰대 소리 듣는다고. 네.
박종훈 선수가 이 장면에서 시간을 많이 쓰네요. 네, 지금 어렵죠. 네. 할 수 있는 행마가 별로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몇 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붙이는 수는 우리 최혜준 캐스터가 보여줬고 네. 이걸로 이렇게 두는 것도 역시 이 한 방을 쳐놓고 나서 여기 건너붙여가지고 이 두 점만 잡으면 성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이 모양은 지금 나오면서 네. 박정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백은 두 가지가 있죠. 제 일감으로 보이는 것은 어디 갔어? 네, 여기 있죠. 붙이는 수가 실감이고 또 유효하게 한번 싸우고 싶으면 이렇게 뛰어나가서 싸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수는 여기에 줄 기회가 많이 바탕이 돼야 되고 아주 가볍게 나간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주 가볍죠. 단도치면은 있고 나올 때 끊어 먹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모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쪽으로 단도친다 하면은 놓고 잡으면은 단도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네 이거 막는 수가 또 선수예요. 막는 수가 턴 빼면은 이거 빠지면 또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빠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너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건 견딜 수가 없겠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백은 지금 느낌상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뛰어나오거나 붙이거나 여기까지 흐르면 제가 볼 때 이걸 이 수로 붙였으면 흙이 좀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의 흐름은 제 느낌으로는 백이 기분이 좋은데 AI는 박정호 선수에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네, 아까보다 1% 네.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직은 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네. 과연 승부 예측이 흙이 얼마큼 좋으냐고 물어보면은 지금 좋다는 것이 0.20 정도 좋다는 얘기예요. 한 집도 아니고 반 집도 아닙니다. 네.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네, 봐야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런데 의미를 찾아야죠, 이제요. 네. 아마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확 기울겠죠, 이제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려서 AI에게 물어봤어요. AI 같으면 어떻게 두겠느냐 물어보니까 일단 젖힌다 그러네요. 젖히고 그러면은 여기를 두고 네 그때는 이렇게 살아두면은 다시 이렇게 후퇴를 한다. 그러면 여기 호구를 치면은 네 이렇게 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씌워가면은 어떡하죠? 째면은 막고 끊으면은 늘어서 밀면은 젖히고 끊어갈 때 이걸 가면은 네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뭐 무너지겠습니다. 네. 지금 AI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을 좀 더 해볼까요? 이렇게 붙이면은 일로 막으면은 이쪽으로 오고 이걸 들어오면은 여기를 두고 잡을 때 여기는 이제 일단은 기분은 좋겠죠. 이렇게 기분 좋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이걸 두고 이걸 두면은 이걸 두고 이걸 두면은 이건 죽었죠.
네,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네. 네, 조이면은 네, 이걸 조여도 이거 죽었습니다. 한턱 빠릅니다. 네, 이게 죽으면은 뭐 꽝이죠. 네, 이거 죽으면 안 됩니다. 네. AI가 지금 얘기한 것이 우리가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유사품도 가끔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젖히면은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때 집을 내고 산다.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이걸 넣는 수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만 둬도 이거는 괴롭죠.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 씌워가는 수와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다시 이걸 단두치고 나올 때 이렇게 씌워가는 수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이렇게 나오고 막을 때 단두치고 나올 때 이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나중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당장은 안 치겠지만 결국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네. 모습. 이런 모습인데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양이 다 집이냐? 아직도 여기 들어가면은 이건 죽지 않아요. 나오면은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호고 치면요. 이거는 거의 안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놓고 올 때 놓고 끊는 건 좀 과다 보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은 다음에 호구 치게 되면 너무 괴롭습니다. 호구 치고 이거 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놓고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비굴해요. 그래서 이거는 못 두고 뭐 이런 정도 둔다고 보면은 그때 아까처럼 이렇게 씌운다.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나와서 끊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은 놓고 나서 올 때 단두치고 나올 때 이걸 치고 나오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올 때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젖히기만 해도 괴롭네요. 이게 젖히기만 해도 네. 이 모양은 너무 큽니다.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둬놓고 이걸 둘 때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걸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막고 단두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흙은 집이 없네요. 그죠? 지금 이거 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요. 네. 팩은 다 살아갔어요. 요거서 몇 집 내고 살고 요거서 몇 집 나고 요거 합치면 10집은 넘게 났죠. 이에 반해서 흙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 요거는 팩이 좀 재밌는 흐름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흙에게 좋은 그림은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AI가 지금 승배치한 걸로 봐서는 네. 쌍방 호각의 진행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호각의 진행보다는 흙이 좀 팩이 좀 재밌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흙이 좋은 그림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박정훈 선수 여기서 그 얘기는 사법 얘기가 틀렸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 일단 머리를 두드리고 네, 그거는 뭐 네. 거의 필연이에요. 살아두는 데까지는 네,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손을 빼면은 이걸로 죽어요. 이걸로 죽어요. 여기 둔다 하더라도 네. 이걸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도 이것도 필연이에요. 이것도 필연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흙이 이걸 끊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붙이고서 잡으러 갈 것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느 편을 들지는 않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오우진 선수가 뭔가 좀 힘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승부 예측은 박종원 선수가 안 나쁘다.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나쁘다. 네. 지금 굳이 얘기하면 난 박종원 선수가 0.2%라도 좋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프로토지가 지금 어느 정도 좋은가 했더니 51.7%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50%가 동점인데 네. 그러니까 1.7% 좋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1.7%면은 0.2집도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서 그냥 만약에 박종원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라면은 박종원 선수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우진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라면은 뭐 백사람이 맞다 좋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걸 생각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 쪽도 응원한 것이 없이 그냥 관조의 경지에서 그냥 보고 싶다. 나는 그냥 관망하는 자리에서 보고 싶다 하면은 아, 두 사람 다 호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천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결말이 네.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정 선수와 설원진 선수가 한번 마지막 결승에서 붙는 걸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예상대로 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시속 게임을 한 번씩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참 연승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렇죠. 자, 살아뒀고요. 네. 저수는 무서운 수를 내포하고 있죠. 손을 빼면은 이걸로 죽었다 이겁니다. 이걸로요. 네. 이걸로 요 두 점이 죽습니다. 네. 이 무협지에 보면은 그 아미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미파가 이 여자들만 구성된 그 판데, 네. 네. 지금 오호진 선수가 무협지로 보면 지금 아미파입니다. 아미파에 지금 이 무림 비급, 이 독수를 맛 좀 보겠느냐 하고 탁 나왔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이 오호진 선수가 그냥 반집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가 바둑 내용은 좋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반집 승부여가지고 한때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결과는 반집을 이겼지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요. 네. 네. 반집 승부가 될 바둑이 아니었다라는 네.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오호진 선수도 자기 바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일단 2점부터 보강을 해야 되나요? 네. 2점 보강을 해야죠. 네. 어떻게 보강하느냐. 끊어서 보강을 하느냐, 젖혀서 보강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지금 AI는 이걸 밀려고 나오네요. 지금 이수를 못 보고 있어요, AI가. 지금 제가 이수를 못 보고 있다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프로 기사들을 갖다가 뭐 몇 점을 접는다는데 이수를 못 보겠느냐는데 진짜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니까 여기를 두네요. 여기를 두네요. 그러니까 AI는 묘한 것이 이 대사를 보는 눈 같은 건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투력도 뛰어납니다. 근데 추가하고 이렇게 간단한 거, 쌍립다는 것이 없어 이런 수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전혀 어려운 자리가 아닌데요. 네.
지금 이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네. 뭐 한 상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면은 내 눈에도 보이는데 왜 못 봤느냐 그러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AI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를 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흙은 이제 이렇게 붙이고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점을 포기하고. 왜냐면 여기가 너무 쫓기기 때문에. 근데 한 방에 잡는 게 좋지 이렇게 두 방에 잡는 거는 그렇죠. 네. 네. 아까는 제가 다른 AI한테 물어봤는데 이번엔 또 다른 AI한테 물어보니까 그 AI도 역시 글씨 네. 못 보고 이번엔 여기 붙인다고 나오네요. 네. 아니면 두 점의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은 일리가 있는데 이러고 이렇게 둬놓고 나중에 이렇게 둬놓고 나중에 이걸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 두 점 잡는 수에 대해서 좀 경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쌍립으로 죽는 것은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어두겠죠. 일단은 이어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바둑이 있죠. 나중에 여기 빠져도 네,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 네. 근데 이 모양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네. 뭔가가 좀 기분 나쁜 수는 있습니다. 안 두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찌르고 막을 때 단도를 치고 나올 때 이걸 잡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다 악수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는 정도네요. 그리고 이걸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고압적으로 가야겠네요. 이걸로 또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것은 흙이 손을 뺐을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두겠죠, 이제는요. 여기서 흙은 어떻게든지 아마 가압수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걸 젖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치고 네,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 빼면 안 됩니다. 손 빼면 죽습니다. 우리가 AI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일 처음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그 세계의 대결을 벌일 때, 네. 그 당시에 주위에서 이제는 많은 기사들이 그 당시에 이제는 기사들끼리 아니면 또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5,000원씩이나 10,000원씩 내고 누가 이기나 내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내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기긴 이기는데 몇 대 0으로 이기느냐. 그래서 거의 많은 기사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세돌 구단이 5대 0으로 이긴다. 아니면 한 번은 실수하기 때문에 네. 4대 1로 이긴다. 3대 1로 이기는 것은 인간의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 학자들은 알파고가 5대 0 아니면 5대 1, 4대 1로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세돌 구단도 그 사전 인터뷰에서 실제로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의 문제지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재밌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글이 너무 쪼단하다. 어떻게 상금을 100만 불밖에 안 걸었냐 했는데 이세돌 구단 보고 그런 걸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때 이세돌 구단의 얘기가 네. 무엇이었냐면 이기긴 내가 100% 이기는데 내가 여기서 상금이 100만 불이고 다른 부대 시절까지 하면은 150만 불에서 200만 불 벌 수 있는데 그냥 잠깐 가서 손 풀고 와서 150만 불, 200만 불 버는데 괜히 여기서 액수를 좀 베팅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그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뭐 협상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그때 그랬어요. 이세돌 구단 참 운도 좋지. 무슨 나한테 와도 나도 이길 수 있는데 뭐 이런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알파고는 인간에게 한 최소한 선 이상은 차이가 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기벌을 본 곳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네덜란드에 가 있는 중국 기사, 네. 그 기사와 봐둔 거 5판. 그것이 프로 기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은퇴 기사이기 때문에 네. 5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기사하고 둔 5판만 보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솔직히 호선이 아니고 손잡아줘도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글이 숨긴 거죠. 그것을. 그 사이에 또 엄청난 발전을 했겠죠. 네. 그리고 또 발전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구글도 이제 자인을 했죠. 옛날 그 중국 기사하고 둔 알파고는 사실 버전이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기사와 둔 그 알파고는 한 286 정도라고 했다면은 뭐 그 당시에 이세돌하고 둔 거는 펜티엄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인간들이 너무 몰랐습니다. 자, 끊어서 좀 보강을 하는 쪽을 택했는데요. 네, 찝는 수를 방비한 것이죠. 지금 저수는 사실은 축이 만약에 이쪽에 우상기 쪽에 이쪽에 흑돌이 없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서 이걸 찝어보면요. 이걸 찝으면 끝나요. 왜냐면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럼 네. 살릴 수 있는데 그때 이게 축으로 죽는다 이겁니다. 이걸로. 근데 다행히도 지금 여기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끊어간 것입니다. 여기를 늘면은 지금 제 눈에는 이렇게 늘어가지고 여기를 느는 수와 여기를 씌우는 수 이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전투는 100보다는 일단 흙이 괴로운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큰일 났네요. 가만 보니까 이거 해놓은 것이 대학수가 됐네요. 지금 이렇게 두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두면요. 이으면은 이거 쳐가지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 수가 대학수여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죠. 자충이 지금, 돼 있는 거네요. 네, 이 돌만 없으면 지금 이 수가 있어요. 이 돌만 없으면 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자충을 해놓는 바람에 이거 치면 난립니다, 지금. 박종호 선수. 이게 찝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 단순한 거를 안 읽게 돼서
그게 프로의 명점입니다. 보통 이런 모양은 찝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축을 네. 못 보고 있네요. 뭐 제가 지금 AI는 축을 못 본다 그러는데 박종훈 선수 축을 못 봤습니다. 지금 박종훈 선수 이제 봤어요. 벌써 움직임이 많아졌죠. 네, 움직임이 많아졌죠. 지금 초조해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사고인데요. 대사고죠. 아이고. 지금 오유진 선수는 지금 갑자기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이 지갑이 잘못된 지갑인가 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못 봤네요, 확실히. 저도 지금 처음에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여기 자꾸 찝는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급소만 일단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 이거 자충을 안 해야 되는데 이교환과 이교환이 없으면 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교환을 하는 바람에 자충이 돼 버렸어요. 그럼 뭐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2점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사실 2점을 버리면요. 네. 2점 버리면은 바둑은 뭐 네, 지금 이 바둑 보고 있는 여러 기사들한테는 지금 아주 탄성이 나올 것입니다. 이 2점이 잡히면 뭐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끝이에요. 두긴 두겠지만 네, 두긴 두죠. 참 안 둘 수는 없습니다. 불맛이 안 나는 그렇죠. 그런 국면이에요. 설사 못 보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찝는 수만 보이다가 나중엔 근데 오유진 선수 지금 사실 거긴 보이면 둘 것 같은데. 글쎄요. 보이면 네. 좀 둬야죠. 근데 장고를 할 자리는 아닌데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데 그러니까 네. 저러다가 두면 더 얄밉죠. 네. 박정훈 선수 지금 얼마나 초조할까요? 네. 박종훈 선수 거기다 또 이게 TV 바둑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뭐 하면서 정말 단순한 수인데 당연히 급소가 찝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이 판은 네. 여자 팀이나 남자 팀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요. 근데 남자 팀에서는 지금 저기 순간에 아이고 그냥 그러고 있겠고 여자 팀은 야. 박종훈 선수 입이 바짝바짝. 못 봤습니다. 아유 못 봤어요. 네. 같이 못 봤네요. 네, 같이 못 봤어요 지금요.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해프닝이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저기 AI가 에라이 그걸 못 보냐 하면서 본인도 못 봐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도 우리가 AI 보고 축장만 못 본다 그랬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네요. 갑자기 AI가 백한테 승부를 확 넘겨줬다가 다시 흙으로 넘어갔습니다. 용군 갔다 왔습니다. 네, 그 수로 해서 나중에 이거 아마 이제는 오늘 이 바둑 오유진 선수가 진다면은 네. 아마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수가 프로의 눈에 안 보일 때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의 명점이라 그러죠. 너무 쉬운 수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AI는 축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쉬워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고수다 보니까 그렇죠. 쉬운 게 안 보이는 네. 거군요. AI는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AI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축에 대해서 자꾸 경시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바둑을 두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AI가 축을 못 보니까 축머리를 자꾸 이용을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또 보아요. 이제. 네. 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눈치를 챘을까요?
2020 합천 역대 영재대회 여자정상 연승대항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